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2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급락을 하고 마감을 했는데요. 며칠 전에 반등했던 걸 다 되돌리고 끝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의 하락은 두 가지 이슈죠. 실적과 국채금리,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에서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분기 실적과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클라우드 부문에서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다고 하면서 실망감이 나와서 9%로 하락했답니다. 이건 좀 특이하죠. 그래도 실적이 좋으면 9%까지는 하락하지 않는 부분인데 9%로 하락하면서 2020년도 3월 이후로 최대폭 하락폭을 기록했는데요. 성장률이, 클라우드 부문 성장률이 28%에서 22%로 둔화됐다고 하네요. 그와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클라우드 부문에서 매출 성장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상황도 나왔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구글이 9% 알파벳이 9% 빠졌으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9%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3% 올랐고요. 알파벳은 9%가 빠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예상치 웃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시장 많이 빠졌는데 엔비디아가 또다시 4%가 빠졌습니다. 메탈한 종목 같고요. 그래서 실적이 나쁘지 않은 기업들이 어떤 예상치, 성장해야 될 부분 예상치가 둔화되면서 시장을 좀 흔들었다, 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또 올랐습니다. 5%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10년물이 4.96%까지 다시 올랐죠. 4.812까지인가 빠졌었죠. 그게 또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미국 시장을 좀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어저께 아시아 시장에서 국내 장만 하락했는데, 어저께 국내 장 하락할 때 중국에서는 185조 원의 추경을 자금 투입을 진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 BQI안 디폴트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중국 시장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만 어저께 하락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미국 시장의 하락이 국내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봐야겠죠. 자, 미국 시장은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지표 발표가 오늘부터 또 있습니다. 오늘 GDP 성장률하고요. 내일 개인 소비지출 발표가 있습니다. 개인 소비지출이 27일날 발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월 대비 0.3% 증가, 전년 대비 3.7%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전월 0.1% 증가, 전년이 3.9%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이 둔화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결과는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치와 또 결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미국 시장을 좀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면요, 다우는 별로 안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2.3%, 다우는 0.3%. 차트를 좀 보시면요, 다우는 요 수평구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수평구간 싸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수평구간에서 지금 싸움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빠졌지만 큰 문제 없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닥 다지기를 하는 과정인가 아닌가, 이걸 한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을 좀 보시면은 요 저점과 연결선, 그렇죠? 딱 거기에 걸쳐 있는 상황이죠. 또다시 장중 저점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 이렇게 해석도 되겠죠. 그래서 현재 올라오고는 200일선의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10년물 국채금리 제가 지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돌파가 됐다가 회귀됐었잖아요. 회귀됐었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이때 여기서 돌파가 돼가지고 했는데 다시 또 들어왔거든요. 근데 또 오늘 또 위로 또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또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만 추세 안에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은 아직은 모르는 거거든요. 저걸 벗어나서 올라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여기에서 걸쳐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게 정석이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물론 이건 단기적인 시기로 더 멀리 보면 또 얘기가 다른데,
일단 단기 시그널을 돌파돼야 장기 시그널이라는 게 이제 해결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난번 추세선 안자에 걸쳐 있었고 이번에 밀리면서 다시 들어가는 듯 하다가 4.81까지 갔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오늘 요 자리 만든 거죠. 요 자리요. 4.95까지 98, 95까지 올라오고 끝나는 거죠. 하지만 기술적으로 지난번에 요 고점과 고점 연결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5%가 넘어도 그 안에 있다면 상관이 없는 거죠. 5%는 지금 요까지거든요. 요까지. 여기가 지금 5.07, 05까지니까요. 지난번에 요 4.98까지는 못 갔고 지금 현재 4.95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요 안에 요 추세선 일목균형표상 중요한 선 안에 아직 갇혀 있다라는 거. 요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유가도 한번 봐볼 필요성이 있겠죠. 요즘 뭐 유가도 계속 흔들림이 좀 많은 상태라서요. 유가는 또 올라왔네요. 1.65% 올랐습니다. 이 후행 스팬이 이제 이렇게 옆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밀어도 상관이 없고 횡보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의 기술적인 분석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역유한일의 1350원대 회복. 1350원대 회복이죠. 이 환율을 좀 보시면 원달러를 좀 보시면 자, 원달러가 어저께 1449원 70전이었고요. 여기에 1354원 정도 갔다가 51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본장에서 50원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여기에서 50원을 돌파하고 51원에 지금 마감한 상태인데요. 국채금리 상승 영향이 크죠. 예, 국채금리. 제가 엊그저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빌 에크먼이 일단 국채에 대한 포지션을 바꿔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국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 그 다음 유가가 또 내려오고 있어서 원달러 상승 요인이 좀 두 가지가 제거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 얘기 하자마자 올라오네요.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지금 걸쳐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채도 마찬가지고 원달러도 마찬가지고 유가도 마찬가지고 다 그 추세선에 걸쳐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스피 2차전지 발목 잡혀요. 이게 어저께 2차전지 주들이 급락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 2차전지가 왜 하락했나 굉장히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2차전지가 어저께 하락을 했는데요. 2차전지 어저께 보시면은 에코프로가 뭐 거의 9%인가 8% 빠졌죠. LG엔솔도 뭐 많이 빠졌고요. 포스코 퓨처, 뭐 포스코 홀딩스, 에스코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 뭐 금양. 하여튼 2차전지라고 달린 기업들은요 하나도 안 빼고 다 빠졌거든요. 그것도 많이. 왜 빠졌나고 어제 쭉 봤는데요. 그 미국 자동차 업체에서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가 여러 개가 있죠. 그중에 포드하고 제너럴 모터스, GE가 향후 전기차 생산 목표치를 낮추겠다라고 했고요. 첫 번째가 그 이유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중국 주도 리튬 인산철을 배터리에 탑재를 확대하겠다 이 말을 하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수요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면서 그냥 훅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2차전지 하락이 국내장을 무너뜨렸는데 거기에서 어떤 미국의 어떤 수요 둔화 이게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에코프로도 많이 빠졌는데요. 어저께 에코프로 영업이익 650억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총이 20조를 넘었죠. 그래서 이게 또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2차전지가 빠지면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코스피도 지금 일목균형표상으로 추가 하락이 참 제한되는 구간인데요. 언더슈팅이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언더슈팅이 나오면 2300 깨지는 거죠. 언더슈팅이 나오면 2300 깨지는 건데 지난번 저점이 2322였던가요? 요게 2322였을 거예요. 저점이 2326. 그래서 2326을 다시 테스트하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2326을 다시 테스트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또 위클리 만기예요. 만기는 또 변동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어떤 매도, 현물 매도, 어저께 수량으로 매수를 했는데 현물 매도가 좀 있습니다. 이 매도가 다시 매수로 전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